안녕하세요. 곽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전국시대 명장 연파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파는 우리 고사에도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연파에 얽힌 이야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문경지교, 부형 청제란 사자성어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연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파가 장군으로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쳤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연파가 젊은 시절에 조해문왕 밑에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제나라를 공격해서 성을 빼앗고 또 인근 나라인 위나라의 성을 공략하면서 명장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마는 그의 나이 65세 때에 상당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당시 서쪽의 강국이었던 진나라가 조나라가 한나라로부터 받아서 보유하고 있던 상당 땅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전국 시대를 실질적으로 마감하게 되는 유명한 전쟁, 장평의 전쟁인데요. 조나라에서는 상당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연파 장군을 그곳에 파견합니다. 그 당시 연파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지금도 65세면 나이가 많은 편인데요. 당시에 칼을 휘두르면서 전쟁터에서 말을 타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장군으로서는 나이가 굉장한 나이였죠. 그러나 그 당시에 조나라의 형세는 그 유명한 재상 인상년은 와병 중이었고 유명한 장군 조사는 이미 죽은 상태여서 연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파는 65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이끌고 상당 땅에 가서 장평이라는 곳에서 진을 칩니다. 그는 그곳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조나라 수도 한단에서 장평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같이 간 군사들이 이미 지쳐 있었고 또 병력의 숫자로 볼 때에 진나라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나라에는 명장 중에 명장인 백기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세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는 성벽을 아주 굳건히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3년 동안 그것을 버텼는데요. 당시 조나라의 왕이었던 효성왕은 이것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연파 같은 사람이 왜 진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저렇게 3년 동안 성만 지킨단 말이냐? 이 효성왕은 전쟁터에서 직접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의 상황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하들이 이야기하고 또 연파 장군이 상소를 올려서 지킬 수밖에 없다고 계속 간하였지만 젊은 효성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잘 지키고 있던 연파 장군을 불러들이고 그 후임으로 명장 조사의 아들 조과를 그곳에 보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장평의 전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조괄은 말 그대로 머릿속에는 전략이 가득한 자였지만 전쟁터에서 실질적인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결국 백기에게 당해서 45만의 대군을 잃고 맙니다. 5만 명은 전쟁터에서 죽고 조괄 자신도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40만 명은 땅에 묻어 죽이는 즉 갱사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나라는 정예부대를 전부 잃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백기가 조나라의 수도 한단까지 쳐들어오는데요. 당시에 제나라와 초나라의 지원에 힘입어서 겨우 살아납니다. 그때서야 효성왕은 연파를 불러들인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연파 장군이 강력한 진나라 군대를 맞아서 3년 동안 장평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상당한 지략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백기는 장평을 포위하고 있으면 연파가 항복하리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연파가 꾀를 냈습니다. 어느 날 망루에서 보니까 건너편 산에 황사가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쌀을 담는 포대에다가 이 황사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쌀인 양 그 성 옆에 조그만 산 위에다가 수천 석의 모래가마니인데 쌀가마니처럼
쌓으렸습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간첩들이 와서 보니까 연파가 이제는 식량도 떨어져서 항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산에 엄청나게 쌀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진나라의 간첩들이 가서 백기에게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기가 직접 그 상황을 보니까 이거 연파를 쳐부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렇게 쌀이 많이 있다면 뭐 몇 년도 더 버티겠구나. 그래서 결국 백기가 이간책을 쓰기 시작해서 연파를 돌려보내고 연파 대신 다른 장군을 오게 해서 쳐부셔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조갈이 오게 되는 것인데요. 연파는 결국 울분을 안고 조나라 수도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백기가 한단까지 다시 한번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효성왕도 어쩔 수 없이 연파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연파는 소수의 병력을 갖고 이 백기를 또 맞아들였는데요. 연파가 장평에서 썼던 전략을 다시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수도 한단 옆에 이 조나라의 군량미를 쌓아두는 곳이 있는데요. 그 산에다가 전국에서 모아온 쌀을 쌓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 진을 쳤죠. 그래서 백기가 직접 말을 타고 가서 산 위에서 연파 장군이 쳐놓은 진세를 보고 나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군진을 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공격하겠느냐. 그리고 저렇게 많은 식량이 있으니 한단을 공격하기는 어렵다.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여기서 우리가 돌아가야겠다. 우리는 먼 곳에서 온 병력이고 연파는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건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백기가 퇴근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효성왕입니다. 그렇게 연파가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연파를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사건이 벌어집니다. 연파의 나이 77살 때 인근의 연나라, 조나라와 연나라는 붙어 있는데요. 연나라는 지금으로 치면 북경과 하북성 그리고 요녕성 일대에 있던 나라입니다. 조나라는 이 연나라와 이제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산서성 쪽에 있던 나라인데요. 서로 양국 간에 우호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나라에서 이제 사신이 왔었는데요. 연나라 사신이 조나라 형세를 살펴보니까 이미 10년 전에 장평의 전쟁에서 주력 부대가 다 죽었고 그 명장인 연파도 이제는 늙었고 그 연파를 대신할 장군도 없기 때문에 조나라가 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연왕에게 건의합니다. 지금 보니까 조나라를 이때 쳐부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죠. 우호협약을 하러 와서 조나라가 약하다는 걸 알고 거꾸로 평화조약을 맺은 뒤에 공격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력을 이끌고 조나라 수도인 한단을 포위합니다. 그러자 효성왕이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77이나 된 연파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장군께서 좀 막아주십시오. 참 왕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파를 부르고 그러지 않으면 연파를 홀대하는 참으로 이상한 왕이 효성왕인데요. 어쨌건 연파 장군은 충성심에 불타서 7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연나라의 대군을 전쟁터에서 그대로 격파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주장했던 연나라의 모든 장수들을 포로로 다 잡습니다. 그래서 연나라가 결국 5개의 성을 조나라에게 바치고 나서야 이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사실 연나라가 그냥 평화조약을 맺었으면 되는데 조나라를 먹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본인들 스스로 자기네 성 5개를 뺏기는 이런 결과가 일어났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연파가 77살의 나이에 그것도 적은 병력을 이끌고 연나라의 대군을 물리쳤다는 사실이 저는 참 경이롭게 여겨집니다. 연파 장군과 얽힌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형 청죄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과 대만의 단교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제가 대만에 근무할 때에 한국과 대만, 즉 중화민국이 단교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중화민국 사람들이 신문에 썼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망, 은, 부의, 즉 은혜를 잊고 의를 저버린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단교가 되고 나서 사죄사절로 대만에 왔었습니다. 누구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그 당시 국회의원이 왔을 때 쓴 표현이 바로 부형청죄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연파가 떠올랐는데요. 부형청죄란 말은 가시나무를 등에 메고 내가 잘못했다고 죄를 비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단교한 것이 부형청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파 장군에 얽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인상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조나라에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시지벽이라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돌 속에 있던 엄청난 옥인데요. 그 옥을 갖고 있었는데 강성한 진나라가 조나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15개의 성을 줄 테니 그 화시지벽을 우리에게 바쳐라. 그 사절로 간 사람이 바로 인상여입니다. 근데 인상여가 화시지벽을 갖고 가면서 진나라가 그 구슬 하나 때문에 15개의 성을 줄이라고는 믿지 않았죠. 그리고 진나라의 왕들이 역대로 보면 힘이 셌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평화조약을 맺고 바로 공격하고 또 다른 나라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해놓고는 전부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상여가 가서 진나라 왕을 거의 희롱에 가깝게 공격하면서 화시지벽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진나라 왕에게 요구를 해서 15개의 성을 달라. 그래야만 화시지벽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놓고 그 화시지벽을 무사히 조나라로 갖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인상여는 화시지벽을 온전히 조나라로 갖고 온 이후에도 또 한 번의 공헌을 세우는데요. 진나라 왕과 조나라 왕이 면지라는 곳에서 서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진나라 왕이 조나라 왕한테 당신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끼리 만났는데 상대국 대통령한테 너 한번 노래 불러봐. 이거 굉장히 상대를 조롱하고 깔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진나라가 워낙 힘이 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나라 왕이 몇 마디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인상여가 그 당시에 옹기로 만든 이렇게 장구 비슷한 악기가 있습니다. 그 악기를 들고 진나라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왕께서 이 장구를 잘 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께서도 이것을 한번 쳐보십시오. 거꾸로 이제 공격을 가한 것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진나라의 대신들이 칼을 뽑아서 인상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인상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과 저 사이에 5걸음밖에 없는데 저를 죽이시면 제 피가 왕의 옷자락에 묻을 것입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왕이 못마땅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딱 한 번만 뚱 두들기고는 도로 앉았습니다. 그러자 인상여가 조나라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하시오. 진나라 왕이 조나라 왕 앞에서 장고를 연주했다. 아주 통쾌하게 보복한 것이죠. 그 일로 조나라 왕이 돌아오고 나서 인상여를 상경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상여와 같은 직급에 있던 사람이 바로 연파 장군인데요. 이 연파 장군은 원래 귀족 가문의 출신이고 장군으로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고 인상여는 유명한 환관의 식객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시지벽 때문에 유명해졌고 면지에서 조나라 왕의 체면을 구해줌으로써 오히려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연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젠가 인상여를 만나면 욕을 보이겠다. 그런데 인상여는 연파를 두려워하면서 늘 연파가 나타나면 길을 피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여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재상께서 연파를 저렇게 무서워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란 말입니까? 이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연파는 조나라를 지키는 명장 중에 명장이다. 연파가 없으면 조나라가 어찌 버티겠느냐.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나라를 받쳐주는 두 중요한 신하가 서로 싸움한다면 결국 진나라에게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연팔패하는 것이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진나라 왕이 세냐 연파가 더 세냐. 당연히 진나라 왕이 세죠. 이렇게 답을 했죠. 또 진나라 왕이 더 지위가 높으냐 아니면 연파가 더 지위가 높으냐. 당연히 진나라 왕이 지위가 더 높죠. 그런데 내가 진나라 왕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너희 알지 않느냐. 내가 두려워한 적이 있느냐. 어찌 내가 연파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나 한 나라를 지키는 두 호랑이가 싸움한다면 결국 다른 나라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참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연파에게 전해지자 연파는 그 당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는데요. 귀족의 자제면서 장군인 사람이 우통을 벗고 거기에 가시나무 더미를 민 뒤에 상당한 거리를 그걸 메고 저작거리를 걸어서 인상여 집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죄를 청했습니다. 재상, 내가 정말 속이 좁았습니다. 저는 재상이 그렇게 큰 인물인지를 몰랐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인상여가 바로 나와서 연파 장군의 손을 일으켜 세우면서 장군, 이게 무슨 말이요? 우리 둘이 조나라를 잘 지킵시다. 이게 그 유명한 부형청제의 고사입니다. 이 연파 장군은 부형청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의 전공을 보면 너무너무 휘황찬란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연파의 마지막은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나라에 그렇게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 조효성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조도양왕이 즉위했는데 이 조도양왕은 즉위하자마자 자기를 따르는 신하로 이 연파 장군을 대체했고 연파 장군은 그의 화가 나서 결국 인근 나라인 위나라로 망명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위나라에 있다 초나라로 갔는데 망명한 지 2년 만에 타향에서 쓸쓸하게 죽고 맙니다. 역사 속에서 4대 명장으로 꼽혔고 부형청제로 인해서 이름을 날렸던 연파 장군. 그는 끝까지 조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또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를 알아주지 않고 그를 배척했던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했고 또 쓸쓸히 죽게 됐는데요. 부형청제의 그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솔직하고 담백하며 또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시대의 명장, 4대 명장으로 꼽히는 백기, 왕전, 이목, 연파 중에 연파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